자,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 유대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요, 매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학작품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3월의 문학작품은 바로 마산의 참깨나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의아할 수 있어요. 마산? 갑자기? 참깨나무는 왜? 한번 읽어보고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참 즐거운 날이었어. 참 즐거운 날이었대요. 이 뒤에 있는 부분들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그나로 시가 되지 않는 절망. 의아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그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이 시를 쓰게 된 시대적 배경이 1987년입니다. 1987년은 아직 우리나라가 온전히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 때 가슴 아픈 역사가 좀 있었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 때마다 번번이 독재 정권, 군사 정권들이 들어오면서 무너졌어. 그래서 그런 어떤 절망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의기를 다지는 겁니다. 3.15 의거탑 앞을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할 이 기념일은 3.15 의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딩은 3.15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서 촉발된 게 3.15 의거예요. 3.15 부정선거는 자유당이 본인의 어떤 집권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온갖 비리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일을 얘기해요. 이승만, 이기붕을 당선시키게 하기 위해서 온갖 협잡지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4할 정도를 그들의 표로 채워놓고 3인조, 5인조씩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위협을 주고, 완장을 차서 앞에서 위협하고, 야당 창간인 쫓아내고요, 고무신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연옥을 시켜요. 그리고 개표할 때는 올빼미 표라고 해서 어두운 상태로 만들고 표를 바꿔버리고, 피아노 표라고 해서 야당 표가 나오면 무효표로 만들어버리고 여러 개를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표라고 해서 이기붕과 이기붕 사이에 다른 사람이 껴있더라도 이기붕으로 처리하는 아주 저렴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결과가 좀 얼척없는 결과가 나온 거야. 어떤 지역은 이제 투표가 100%가 넘어버리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이상하다라고 느낀 마산에 우리 학생들과 같은 나이 또래인 마산 상고라든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민과 함께 의거를 한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민주운동입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불길이 결국에는 4.19 혁명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고요. 이런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3.15 의거탑 앞을 거닐다가 홀로 자란 참깨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참깨나무는 요 의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 씨앗이 날아왔을까? 어떻게 홀로 열매까지 맺었을까? 감탄스러운 거죠. 결국엔 결실을 거뒀잖아요. 이분들의 의거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뤄냈고요, 쟁취했고요,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제 민주주의 반대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입니다. 그 정치 체제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반민주 세력과 민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립구도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올바른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온갖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저열한 색깔론에 희생당하셨죠. 그쪽 분자 아니냐라고 오해도 받고 감시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손끝으로 참깨 열매를 톡톡 쳐보았어. 아, 하늘 아래 이런 즐거운 일이 있나. 자, 이렇게 연결되죠.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까만 참깨들, 그해 3월의 마산처럼 3.15 의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당히 밀려나와. 자, 포인트는 당당입니다. 참깨 특징, 누르면 터지죠. 그렇죠? 억압과 고통으로 누르면 터지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 민주를 위해, 정의를 위해 터져나오는, 여기서 또 눈여겨볼 건 들입니다. 하나가 아니죠. 참깨들 혼자서 일어나지 않았던 단 하나가 했떡이 아닌 1만 명의 사람들이 의거한 참깨들의 고함소리. 그렇지, 그렇지. 긍정의 태도고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이 터져나와야지. 근데 이 자연이 터져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던 겁니다. 여기서의 자연이는 순리예요. 민주의 시대가 찾아오는 건 순리라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어요. 민주화 투쟁을 하셨던 대부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또 하나 눈여겨볼, 연결해서 생각해볼 분은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대처럼 올 아침. 사실 이런 비유를 잘 쓰진 않거든요. 비유를 쓰면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라는 좀 더 감각적인 보조관념을 데려오는 게 맞아요. 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침보다 더 관념적인 놈을 데려온 거야. 이 보조관념으로 더 관념적인 존재, 시대. 이 아침은 시대처럼 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겁니다. 아침은 말이야, 광복은 말이야, 반드시 와.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오지 않으려고 때를 써도 그 날은 온다. 나는 그 날을 대비한다. 이런 것들. 비슷한 계열이에요. 자연이 터져나와야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했다. 자랄 대로 자랐으면 두척산 아래 하포 바다 위로 당당히 밀려나와. 또 당당이죠, 그죠? 또 다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진짜 이 땅에 민주화는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결국엔 이뤄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워 마산의 많은 참깨나무들을 키워나가야지. 당위적인 것이면서 의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순환적 질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확장하고 우리도 그것을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제의식을 내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지만 그렇게 정부에 항거하면서 반민주 세력에 항거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참여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또 경험했던 세대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채로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은 주권인데 그것을 다시 상실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반민주 세력에 투쟁했던, 각종 불합리도 이겨낸.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의 조국은 조금 더 우리보다 가까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한 의거, 그런 것들을 좀 기념할 필요가 있고, 그런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작품이 바로 요 마산의 참깨나무라는 작품이었습니다.